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부여기 3차 강독이 있는데요. 북부여는 6분의 단군이 18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은 2세 모수리 단군에서 6세 고무서 단군편 강독이 진행됩니다. 소중한 강의를 해주실 윤창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북부여기 강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날 총론을 했고요. 두 번째 총론을 마치고 북부여의 초대 단군인 해모수 단군 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해모수의 아들인 이제 모수리 단군 기원전 195년부터 170년까지 25년간 그 제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모수다 하면은 해라는 것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모수라는 것은 우리말로 머스마. 그래서 태양의 아들, 태양지자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모수의 모수만 따가지고 모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모수의 아들이란 뜻인지 해모수의 아이란 뜻인지 이런 한번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세 단군, 모수리 단군, 이제 이때 이 단군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더라도 이 북부여가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미 원년이다. 우리가 원년이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요, 즉위년이 원년이에요. 즉위하면 그게 원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수열제가 AD 412년에 광개토열제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인 장수열제가 412년에 임금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원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2년이고 이렇게 이제 나가죠. 근데 이제 고려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철저하게 즉위년과 원년을 구분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1418년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가지고 임금이 되었다. 그럼 1418년은 즉위년이에요. 즉위년이고 그 다음에 1419년이 원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이것은 그걸 유년칭원법이라 그래요. 유년, 넘을 유자라 그래가서 그 해를 넘긴 뒤에를 원년으로 친다. 이제 즉위년 칭원법이 있고 유년 칭원법이 있는데 지금 이 북부여기는 유년 칭원법을 쓰고 있어요. 195년에 기원전 195년에 해모수 단군이 겨울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년이라는 것은 194년이 됩니다. 기원전 194년 정미원년이다. 번조선왕 기준이 번조선의 왕이라면은 북부여의 날개가 되는 거예요. 북부여의 그 오른쪽 날개, 우리가 이제 서쪽을 오른쪽이라 그러고 동쪽을 왼쪽이라고 하기 때문에 번조선의 오른쪽 날개가 되는 거죠. 번조선. 이건 이제 단군조선의 유풍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삼한관경제의 유풍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번조선왕 기준이 있어요. 이제 기준이 번조선의 75번째 부단군이에요. 75번째. 그건 이제 삼한관경 본기에 나오죠. 국어 수유하야 오랫동안 이 수유에 거해서 제가 이 수유의 위치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설이 다양하게 있는데 수유를 도대체 어디로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오랫동안 수유에 거했다 하면은 자기의 그 70세 단군부터가
기씨가 번조선의 왕노사거든요. 그 기후라는 사람이 그게 이제 기원전 323년이에요. 그게 323년부터 지금 194년까지 왔으니까 한 근 130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첫째 수유는 하북성 창녀현, 이 기씨가 도읍을 했던 이제 거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둘째로는 이유립 선생은 지금 이제 그 춘추 자전에 이제 수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수구가 수유일 것이다. 그래서 산동성 그 동평현 서북 쪽을 수유로 잡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기후 방정이 나온 이 객좌현, 요령성 객좌현으로 잡고 있고 한데 뭐 정설이 있을 수가 없죠. 오랫동안 수유에 거해서 상다수훈하고 일찍이 많이 은혜를 심었고 이 나무 숫자는 이때는 심을 숫자로 해석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고 민계 부요로라 백성들이 모두 아주 부유하고 요족했다, 풍족했다. 이게 이제 194년 유명한 그 이제 사건입니다. 이게 후에 위 유적 소패하야 뒤에 떠돌이 도적에게 패한 바가 되어서 이 떠돌이 도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위만이에요. 위만. 그러니까 1년 전인 우리가 이제 해모수단군 쪼에서 마지막에 보았잖아요. 기원전 195년에 위만이 망명을 요청을 했어요. 서쪽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해모수에게 보고를 했어요. 해모수 단군이 받아주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 뭐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던 해니까 그렇게 하고 뭐 기준도 우물쭈물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줬어요. 받아주고서 그리고 이제 자세한 것이 어환이라는 사람이 쓴 위략에 아주 나오는데요. 준왕이 위만을 받아들이고 굉장히 신임을 하고 총애를 해서 박사로 임명을 하고 호를 주어가지고 상하 운장을 봉해 주어가지고 한나라의 침략을 막게 합니다. 그런데 위만은 그 1년 사이에 무리를 규합을 해가지고 무리가 좀 모아지자 거짓으로 준왕에게 얘기하기를 한나라 군대가 10개의 길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왕궁에 들어가서 임금님을 호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니까 갑자기 도적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준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준왕이 자 이것이 이제 위족소패입니다. 이게 위만 배은망덕한 그 위만 떠돌이 도적에게 패한 바가 되어가지고 망이부해이 도망을 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죠. 불한이언을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여 뒤에 스토리가 재미있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는 어환이 쓴 위략을 보면은 이 기준은 바다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순국을 했다. 이제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의 설은 기준은 그 무리를 이끌고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왔냐면은 금강하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금강하구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마한의 왕을 공격을 해서 이기고 거기에서 임금이 되었다. 이런 지금 이제 두 가지 설이 공존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일단 후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금강 그 하구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군산시 나포면이 있어요. 군산시 나포면에 어뢰산이 있어요. 임금이 오셨다. 어뢰산이 있고 임마산, 말을 세웠다는 임마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군둔리가 있어요. 군대를 주둔시켰다 하는
군둔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거기에 미륵산이 있는데, 익산에 미륵산의 기준성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기준성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산에 와가지고 임금이 됐는데 그 후손은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지중이, 그러면 제가라면 우리는 오가 제도가 있었잖아요. 오가, 우가, 마가, 구가, 저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개가 또는 뭐 양가, 그런 이제 여러 그러니까 이제 제가라면 높은 그런 그 벼슬에 있는 그런 우두머리들의 이제 무리가 봉 상장 탁하야, 상장군 탁을 받들어서 대거 등정하야. 대거, 우리는 지금도 대거라는 말 쓰죠. 아주 대거 이제 원정 먼 길을 떠나서 직도 월지 입국하니, 직접 월지에 이르러서 나라를 세웠으니, 월지는 탁지 생양냐라 시위 중마하니라 그랬어요. 월지는 상장 탁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중마한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상장 탁이 거느리고 온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일단은 추측을 해보건대 그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던, 거기 이제 한반도는 마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위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동원됐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추측은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중마한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강단 사학자들은 사만하면은 이 중마한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전후사만고라는 책을 썼어요. 전후사만고를 써가지고 전사만이라는 게 뭐냐? 전사만이 단군조선이에요. 전사만이. 그래서 단군은 본인이 부단군 둘을 두어가지고 진한은 직접 단군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마한과 번한은 부단군을 두어서 다스렸어요. 이것이 전사만이에요. 그 고조선이 사만이에요. 고조선이 사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만이 이제 진한은 지금의 그 장춘, 뭐 하얼빈에서부터 이제 그 만주의 중심지 아닙니까? 마한이 한반도예요. 마한이. 그래서 이 한반도를 마한이라고 하는 기록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강단사학자들은 그걸 해석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경까지 서쪽에 있던 것이 이제 번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만관경제를 썼어요. 사만관경제를 단군조선이, 이게 이제 전사만이고, 요것이 이제 단제는 후사만이라고 했지만 이걸 이제 중사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중마한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사만 시대 때는 진한의 대단군이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진한에서. 그런데 중사만 시대에는 마한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장군 탁이 이제 무강왕이 되거든요. 무강왕이라고 불러요, 후세에. 이분이 박사 악농건이라는 사람을 경주 땅에 봉해줘요. 그래서 진한의 왕으로 삼아줘요. 그래서 12의 소국을 다스리게 하고, 좌대부 진완이라는 사람을 번한 임금으로, 김해의 임금으로 변환이죠. 임명을 해서 또한 12국을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이 54개국을 작은 나라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 중사만 연맹체 시대 때는 그 주권이 어디에 있냐면 마한에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중마한인데, 그래서 중마한은, 이 마한은 AD
BC 194년부터 AD 9년까지, AD 9년에 많이 온조한테 망하거든요. 그 AD 9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총론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한이라는 것은 경주에 있었던 진한은 193년부터예요. 193년부터 기원전 57년까지, 57년에 박혁거세가 임금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김해에 있었던 변화는 기원전 193년부터 기원전 39년까지. 그 왜 39년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가야는 AD 42년에 건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70여 년, 80여 년에 그런 그 사이가 뜨는데 과연 거기는 뭘로 채워야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요것이 중삼한이라는 거예요. 단재 신청은 이것을 이제 후삼한이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후삼한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중삼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이 삼한 하면 진한, 마한, 변한해 가지고 뭐 익산, 경주, 김해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삼한 연맹국이었다는 걸 반드시 그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어시에 변진 이한이, 자, 이에 이 변한은 번한이죠. 번한. 이건 이제 위만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겼던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한은 장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변한과 진한의 두 나라가 또한 각각 이 기중으로 또한 각각 그 무리로서 수봉백리하여 백리의 땅을 봉함받아 가지고 입도자호하며 도읍을 세워 가지고 스스로 진한이다 변한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개 청용 마한 정령하여 모두 마한의 정령을 들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그 주권 국가는 중삼한 연맹국에서는 마한이에요. 세세에 불반하리라. 대대로 그 배반을 하지 이제 아니하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그 경주에 있었던 선민들은 전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장춘 지방에서 왔어요. 장춘 지방에. 그래서 박혁거세는 그 당시에 고두막한의 외손자가 되거든요. 외손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본국의 지금 임금의 외손자가 되기 때문에 박혁거세를 임금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추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신 2년이라. 이제 2년이다 하면은 195년에 임금이 되셨으니까 195년에 해모수가 돌아가시고 모수리 단군이 돌아가셨으니까 몇 년이다 하면 그걸 빼면 돼요. 그 195에서 2를 빼면은 기원전 193년이 되는 거예요. 제견 상장 연타바라사. 이 모수리 단군께서 상장군인 연타발 장군을 파견해 가지고 설 성책어 평양하사. 성책, 성이라는 건 돌로 쌓는 것이고 책이라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방어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평양에다가 이 성책을 설치했다. 그럼 평양이 어디냐? 일단 평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요령성, 해성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상생방송 이사장님이신 안경전님께서 역주한 역주본 환단고기의 이 166페이지를 보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166페이지를 보면은 7월에 중간 조금 밑에죠. 7월에 44세 단군 구물 7월, 이게 기원전 425년 7월에 개축해성하사, 명령을 내려 해성을 개축하사 위평양하시고 이걸 평양으로 삼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또 개원시도 평양이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지금 뭐 북한의 평양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해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성과 목책을 평양에다 설치해서 입이 정만하니 그 도적인 위만을 대비하셨으니 많이 염고하야. 위만도 또한 그 이제 좀 고생스러운 것을 싫어해가지고 싫어할 염자 뭐 그 쓸고자니까요.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걸 싫어해서 불부 치묘하니라. 다시 그 침략을 하고 요란하게 하지를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연타발 장군이 나오는데, 연타발은 삼국 뭐 사기 유사 이런 걸 보면은요, 뭐 소선호의 아버지로 나와요. 소선호의 아버지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고구려의 개국공신 연타발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이 고구려국 본기를 보면 삼수변에 썼어요. 그때 연타발이라는 사람은 장사꾼이었어요. 기원전 104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25년까지 85세를 살았는데, 그 고주몽 성제가 부곡절을 정벌할 때도 군자금을 대고, 그리고 또 그 눌견으로 도읍을 옮길 때도, 그게 기원전 26년인가 그런데요. 졸본에서 눌견으로 도읍을 옮길 때도 또 돈을 대고 해서 이 고구려의 이 개국공신인 연타발이 있는데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이건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연대가 맞질 않아요. 그 고구려의 개국공신 연타발은 기원전 104년에 태어나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193년, 기원전 193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구려의 개국공신 이 연타발은 아닙니다. 고구려의 개국공신은 뒤에 삼수변이 붙었어요. 발자에 삼수변이 붙어서 나와요.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유 3년이다. 기원전 192년이에요. 이 해성을 속 평양도 하사 평양도에 속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평양도라는 것은 더 큰 행정단인데, 이때 평양도는 그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이건 개원시라고 봐야 돼요. 개원시를 또 평양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또 있어요. 평양도에 속하게 하사 사 황제 고진으로, 모수리 단군의 동생인 고진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 고진이라는 사람이 증손자가 고주몽이에요. 황제니까 임금의 동생 고진으로 하여금 그 해성을 지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원전 이게 192년인데 좀 기억을 해보세요. 한 120년에 또 나와요, 고진이. 그래서 야, 이게 좀 기록을 어떻게 70년 이상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구절이 뒤에 나와요. 이게 지금 192년 사건인데, 중부여 이력이, 그럼 중부여라는 것은 어디냐면 해성에서부터 그 남쪽은요, 요동반도예요. 요동반도에서부터 우리의 함경도, 이 정도를 중부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해성 이남부터 요동반도는 확실히 들어가요. 중부여 이력이 실종 양향하며, 실은 다예요. 모두 양향이라면은 군량이에요. 군량. 양식과 군량. 양식과 군량을 이때 종은 보낼 종자예요. 보냈으며 고진 장군에게 동 10월에는, 그리고 겨울 10월에는 역시 기원전 192년 사건이에요. 입 경향 분수지법 하시니, 자, 경은 서울이고 향은 지방이에요. 이 서울과 지방을 나누어 지키는 법을 세웠으니, 경즉 천왕이 친총 위소하시고, 서울은 이 천왕께서 친히 총괄적으로 그 위수하시고 보위하고 거기를 지키시고, 향즉 지방인즉 사출, 자 이제 네 곳을 내보내서, 이것은 네 곳으로 나누어 네 곳
사출은 네 곳이라고 봐야 돼요. 네 곳으로 분진, 나누어서 진술을 했다 이거예요. 네 곳으로 나누어 진술하시니, 진술한다는 건 지킨다는 거예요. 거기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지켰으니 흡여, 흡이 뭐와 같으냐면은 흡사 뭐와 같다. 사희관전하고, 사희라면 윷놀이예요. 윷놀이를 하면서 그 윷놀이 뭐 전쟁을 본다. 윷놀이 하는 걸 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윷놀이 큰 동그라미가 5개가 있어요.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사방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길이 사방으로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또 네 군데에 있는 큰 점이 중앙을 둘러싸고 있어요. 중앙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 네 군데 지방으로 즉각 달려가서 원조를 해줄 수도 있고, 중앙이 침략을 받았을 때는 그 네 군데서 즉각 중앙을 도와줄 수가 있고, 그래서 꼭 윷놀이를 보는 것과 같으며, 용도지변야라. 용도라는 것은 그 하수에서 용마가 그림을 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그 태호 복희라는 분이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을 이제 용마하도라고 하는데, 용도라는 건 용마하도인데, 북방에 하나와 6개의 점이 있죠. 남방에 27화, 동방에 38목, 서방에 4구금, 중앙에 50토가 있는 그 용마하도 똑같아요. 윷놀이하고. 중앙에 50토가 있고 동서남북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용마하도에서 그 변화를 보는 거와 같았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미 25년이다. 이제 25년이면요, 여러분들이 195년에서 빼면 돼요. 170년이죠. 기원전 170년이라 재봉하시니, 이 모수리 단군께서 돌아가시니 태자 고해사가 입하시니라. 자, 그럼 3세 단군 고해사는 49년 동안 임금을 했네요. 3세 단군 고해사 재위 49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70년부터 기원전 121년까지 49년 동안, 여러분들이 요건 요런 정도는 뭐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죠. 170년에서부터 121년까지 임신 원년이다. 원년이라면은 그러면 170에서 1을 빼면 돼요. 169년이에요. 정월달에 낭랑왕 최숭이, 자, 낭랑왕 최숭이라는 사람이 납곡 300석우 해성하니라. 곡식 300석을 해성에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성을 지키고 있는 장군이 누구냐면 고진이죠. 고진. 물론 23년이 지났으니까 고진 장군이 해성을 지킨 것이 192년이고 이것은 지금 169년이니까 23년이 지난 뒤니까 지금까지도 고진 장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해성에다가 군량미 300석을 바쳤다는 겁니다. 선시에. 그럼 이보다 앞서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최숭이 자 낭랑산으로, 최숭이라는 사람이 낭랑산으로부터 제적 진보, 진귀한 보배를 쌓아서 싣고서, 제적, 싣다는 뜻이고 배에다가 적이라는 쌓다는 뜻이에요. 진귀한 보배를 쌓아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도해하야, 바다를 건너서 지 마하나야, 마한에 이르러서. 그러면 이때의 마한이라는 것은 전마한이에요. 전마한의 수도가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지금의 북한의 수도, 지금 평양이 마한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북한 평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도 왕검성하니, 왕검성에 이 도읍을 했으니 이것이 단군 해모수 병오동야라. 그러면 이게 기원전 195년 겨울에 해모수가 돌아가셨는데, 기원전 195년 해모수가 돌아가던 바로 그 달에, 그 겨울에 보물을 싣고서
평양에 와서 낙랑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낙랑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낙랑군과 낙랑국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강단사학자들은 그걸 구별을 못해요. 평양에 있었던 것은 낙랑국입니다. 낙랑국. 195년부터 기원전 195년부터 기원 후 37년까지 그 평양에는 낙랑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그 저 자명고를 그 호동왕자가 낙랑공주를 꼬셔가지고 그 자명고를 찍게 했다. 그게 이제 기원 후 32년 사건이에요. 그것보다 5년 뒤에 낙랑국이 망해요. 그때 이제 낙랑국왕이 최리였잖아요. 최리. 그러니까 최씨 낙랑국이 195에다가 그 37을 한번 더 해보세요. 37을 더하면 그거 한 230년 동안 평양에 낙랑국이 있었어요. 낙랑국이. 자, 개축 42년이라. 자, 개축 42년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170에서 42를 빼면 돼요. 128년이에요. 이 128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제궁솔보기 일만하야 이 고해사 단군께서 제께서 소는 거느릴 솔자예요. 보병과 기병 1만을 거느릴 솔자예요. 파위적어 남녀성 하시고 위만의 도적을 이 남녀성에서 격파를 하고 관리를 두었다. 그럼 남녀성이 또 어디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128년이거든요. 128년에 예군 남녀라는 그 벼슬아치가 임금이죠. 예군 남녀가 우거의 반기를 들고서 28만 가구를 거느리고 한나라에 귀순을 했다. 그래서 한무제가 이 남녀를 창해군에 봉해 주었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128년이에요. 기원전 120, 그럼 이게 지금 128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녀성이 그 남녀가 있던 곳인지, 그것도 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남녀가 한나라에 귀순을 한다면은 지금 이쪽 요령성 이 동쪽에는 북부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산해관 그 근처에는 지금 위만의 지금 이 시대가 뭐 위만 시대인지 위만 아들 시대인지 모르지만 그 위만 왕국이 있고 위만 정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남녀성 지금 이제 창해군을 봉해준 데는 지금 하북성의 창주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 예군 남녀가 있었던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 일단은 산동성 쪽으로 보고 있어요. 산동성은 본래 그 중국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그 남녀와 이 남녀성도 한번 연관을 시켜 볼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자, 최숭이 낙랑산에서 왔다 그랬는데, 그럼 낙랑산이 어디냐 이거예요. 낙랑산이. 지금 이제 두 가지 설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번조선 왕 기준이 도읍을 했던 하북성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어요. 그 갈석산이 일단 큰 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갈석산을 일단은 낙랑산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갈석산을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꼭대기 봉우리가 낙랑봉이에요. 낙랑봉. 물론 뭐 그 글자는 계집여변에 어질양자를 쓴 아가씨 낭자인가요? 그 낙랑봉이에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갈석산으로 보는 설이 있고요. 둘째는 이유립 선생은 이것은
23세 단군 아홀 단군 때 낭낭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건대 이 낭낭은 지금의 그 산동성 그 신현에 지금 옛날에 조성현이 있었고 지금 조성진이 되었는데 이유립은 선생은 거기로 보고 있어요. 산동성 그 조성현 거기가 그 낭낭산이다. 경신 이제 49년이다. 가서 이게 지금 넘어갔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삼세단군 고해사 됐어요. 경신 49년이다. 이제 경신 49년이면 170에서 49를 빼면 121년이 되겠네요. 일군국이 견사하야. 일군국은 우리 그 환국 때 12환국이 있었는데 12환국의 하나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환국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일군국이 견사하야 사신을 파견을 해서 헌 박물하니라. 그 박물이라는 건 지방의 특산물, 그 토산품을 바쳤다. 시세 9월에 이해 9월 달에 재봉하시니 고해사님께서 돌아가시니 태자 고우루가 입하니라. 자, 기원전 121년 1년 이제부터 고우루 단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4세 단군 고우루인데요. 이제 일명 해우루예요. 일명 해우루고 제위는 그 34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1년에서 34를 빼면은 기원전 87년까지 이 고우루 단군께서 임금을 했어요. 이룬 해우루다. 그러니까 이제 해라는 것은 태양 아닙니까? 그 태양은 높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해우루, 고우루 이렇게 같이 불렀던 것 같아요. 신유원년이다. 신유원년이면 121에서 1을 빼면 120년이에요. 기원전 120년 견장하야 장수를 파견해가지고 토우거불리언을 우거를 토벌을 했는데 전세가 별로 이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탁 고진해서 또 고진을 발탁해가지고 수서암록 하신데 서암록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고진이라는 말이 아까도 제가 처음 192년에 그 해성을 평양도에 속하게 하고 고진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 기원전 192년인데 이게 지금 120년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72년이 지났는데, 72년이 지났는데 역시 이 고진이 나올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수서암록하고 여러분들이 서암록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서암록이 서요하입니다. 이게 서요하. 서요하. 지금 이제 시라무렌강이 이렇게 상류죠. 서요와 상류가 시라무렌강이 있고 노하파가 합쳐가지고 서요화가 되어가지고 저 이제 쌍요시에서 동요화하고 합쳐가지고 요령성을 관통해가지고 이 발해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그 요한데 증강병력하고 수암록을 지키게 하신데 고진이 병력을 증강을 해요. 병력을 증강하고 다설성책하야 많이 성과 책을 설치해서 성은 돌로 쌓은 성, 뭐 흙으로 쌓은 성이고 책은 이건 목책이에요. 나무로 이 방어 진지를 설치해 가지고 능비우거하야 능이 우거를 대비해서 우거를 방비해서 이때는 이제 위만이 아니라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에요.
유공하니 공이 있으니 승이 고구려우 하시니라. 그를 높여서 고구려후로 삼으시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서암록 땅이 고리 땅이에요. 그게. 그 고리가 고구려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명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해모수의 고향도 고구려고, 그리고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 벼슬을 지냈던 고구려 후의 땅도 바로 이게 서암록의 한나라 때 그 서안평, 요동의 서안평이라는 것이고, 거기가 그 요 나라의 수도였었고, 그 상경 임항부라는 데고요. 또 대진국 시대 때는 그게 서경 압록부가 되고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내몽골 자치구의 파림좌기예요. 파림좌기. 좌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뜻인데, 파림좌기 땅이 바로 그 서암록의 중심지입니다. 자, 개해 3년이라 우거적이, 우거의 그 도적이 대거 입고하여 대거 들어와서 그 노략질을 해서 아군 대패하니 우리 군대가 크게 패하니. 지금 이제 개해 3년이라면 기원전 118년이에요. 뭐 이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해성 이북 50리 지지가, 해성 이북 50리의 땅이 진이 노유하니라. 모두 오랑캐의 소유가 되니라. 해성은 지금 요령성의 해성시예요. 네. 요령성의 그 해성시. 네. 갑자 4년이다. 이 117년이에요. 기원전. 제견장하사 제께서, 고우르 단군께서 장수를 파견해서 공해성 3월이 불국하시니라. 그 해성을 3개월 동안 공격을 했는데 이기지 못하시니라. 병인 6년이라. 이것이 기원전 115년이에요. 115년 제친솔 정예 5천하사. 고우르 단군께서 친히 정예병 5천명을 거느리고서 습하해성하시고 습격을 해서 해성을 격파하시고 추지살수하시니 추격을 해서 이 살수에까지 이르시니 구려화 이동이 실항하니라. 구려화 동쪽이 모두 항복을 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기원전 118년부터 115년까지 해성을 그 위만 정권에게 내가 위만 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싶질 않아가지고 그 삼국유사에 이련 스님이 위만 조선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꼭 위만이 그 단군 조선을 계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위만 정권, 위만 왕조 뭐 이런 표현을 전 쓰고 싶은데요. 그 118에서부터 115년까지 3년 동안을 해성을 빼앗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5년에 되찾았는데, 그러면 살수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살수라는 것은 해성보다 당연히 서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성보다 서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성보다 그 이제 서쪽에 있는 강들은 뭐 옛날의 강과 지금의 강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요하라든가 쌍태자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있거든요. 더 서쪽으로 하면 대령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 측주에 그 요동반도에 있는 개평현에 있는 주나마다, 이것은 해성보다 더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나마도 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대양하다. 대양하는 더 동쪽에 있어요. 해성보다 훨씬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양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살수는 뭐 하여튼 대요하라든가 쌍태자하, 지금의 그 강으로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려화 이동이, 구려화라는 것은 요하예요. 구려화 이동이 전부 이제 항복을 했다 하는 것은 위만의 그
무리들이 모두 항복을 했다. 정묘 7년이다. 설 목채고 자원하고 하시고 정묘 7년이라면은 그 121에서 7을 빼면 114가 되겠네요. 목책을 좌원에다가 설치했다. 자원은 정인보 선생은 그 대릉하 상류인 능원현 근처라 그랬어요. 그 자원에다가 목책을 설치하시고 치군어 남녀하사 그 남녀에 그 군을 두어서 이비부루하시니라. 이 우는 생각하러 자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그 재난에 대비를 하시니라. 계유 13년이다. 이제 계유 13년이 기원전 108년 아닙니까? 한유철이 한나라의 임금인 한무제 아닙니까? 한나라 유철이 구평나하야 평나를 구는 뭐 여기서 이제 도적구자인데 평나를 쳐들어와서 멸우거러니 우거를 멸망시켰더니 이게 이제 그 기원전 108년에 누선 장군 양복과 좌장군 순채가 이 위만의 손자인 우거의 정권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기원전 108년에 잉용 역치사군하야 잉은 인하여서 그러면 그 우거가 다스리던 땅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덩어리에다가 그 바꾸어서 이제 한나라의 군현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 사군을 설치하고자 하야 이게 유명한 한사군이라는 건데 한사군인데 성이병으로 왕성하게 군사로서 사침이라 사방에서 그 침략을 이제 해 들어왔다. 한사군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 아주 일본인들이 말이에요. 이 평양 주위에 한사군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그 이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지금 해방이 되었지만 이 한사군 평양설이 지금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거왕 위만이 도읍을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기준이 도읍을 했던 곳이거든요. 번조선. 그럼 북부여의 서쪽 지방인데 지금의 그 하북성 창녀현이에요. 하북성 창녀현. 그리고 거기를 멸망시켰으면은 사군을 두더라도 거기에다 두었을 거 아닙니까? 하북성 창녀현에다가. 그래서 그 한사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중국의 문헌에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중국의 그 한서에 저도 이 한서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한사군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은 자 기원전 108년에 이건 중국 한서에 있는 공식 기록이에요. 3군을 설치해요. 낭랑, 진번, 임둔을 설치해요. 그럼 낭랑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건 당연히 위만이 도읍을 했던 하북성 창녀현에 있어요. 거기가 그 낭랑의 중심지예요. 둘째로 그러면 임둔은 어디에 있었느냐? 임둔은 1997년에 복리가 하나 나옵니다. 복리가 나오는데 2002년에 인하대학교 복귀대 교수가 임둔 태수장 복리를 통해 본 한사군의 위치 해가지고 그 이제 복리에 그 임둔 태수장이라고 찍혀 있어요. 임둔 태수장. 그러면 거기가 임둔군의 위치거든요. 그 임둔이 어디냐 하면 그것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요령성 옛날의 금서시 지금은 호로도시라 그래요. 호로도시 태집둔 진이에요. 태집둔 진. 연산구 태집둔. 둔자도 똑같아요. 연산구 태집둔 진에서 그 임둔 태수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그
상식으로 봐서는 거기가 진번 임둔군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요령성이에요. 요령성. 지금 진앙도시에서 조금 이제 동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에요. 아마 이제 그 사이가 진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7년에 기원전 107년에 현도군을 설치해요. 그리고 기원전 82년에 임둔과 진번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임둔군과 진번군은 26년 동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폐지하고 어디에 편입을 하느냐면 낙랑군하고 현도군에 편입을 해요. 그런데 이 낙랑군은 편입된 그 진번군을 관할하기 위해서 남부 도의를 설치해서 7개현을 관할을 하는데 7개현 중에서 이 대방현이 남부 도의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2세기 말에 그 이제 요동은 군벌이 지배했거든요. 공손탁, 공손도라고도 읽고 법도도자, 공손탁, 그리고 그 아들인 공손강, 그리고 이제 그 공손연으로 이어지는데 AD 209년에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를 해요. 대방군을 설치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천열제 때 기원 후 313년에 낙랑군이 병합이 되고 314년에 대방군이 우리한테 이제 복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땅들은 전부 그 요령성 서쪽과 하북성에 있었어요. 하북성에. 이것이 이제 그 한사군의 실체인데 이걸 무슨 평양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씨 낙랑국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기원전 108년부터 313년까지 무슨 400년 이상을 한반도 평양 땅에 한사군이 있었다고 이런 엉터리 교육을 지금도 이 참 강단 사학에서 강의를 하는 걸 보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의병으로 이제 사침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구국의 영웅 이 고두막한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시에 고두막한이 이에 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창의병하야. 창이라는 것은 이 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의를 부르짖어 가지고 의의 기치를 내걸고 의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소지에 이르는 곳마다 연파 한구할세 연달아 한나라 오랑캐를 격파를 할 때 유민이 사응하야 우리 조선의 유민들이 사방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이 조전하니 전쟁을 도우니 군보 대진하니라. 군보라는 것은 근세가 크게 떨쳐졌다. 그러니까 108년에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가 위만 정권을 멸망시키고 동쪽으로 북부역까지를 침범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우르 임금께서는 고우르 단군이 그걸 막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한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갑오 34년이다. 이제 또 기원전 87년이 됐으니까 근 20년이 지났어요. 갑오 34년이라 10월 달에 동명국 고두막한이 여기 이제 동명국이라 그랬어요. 동명국. 그러니까 이 고두막한의 호가 동명이에요. 그래서 그 고두막한이 세운 이제 나라를 동명부여다 또는 졸본에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이 졸본부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후기 북부여가 나오게 되죠. 동명국의 임금인 고두막한이 사인대고할 사람을 시켜가지고 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아시 천재자라 내가 천명을 받은 천자다 이거예요. 아시 천재자다. 장욕 도지하노니 내가 장차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 도읍을 하고자 하노니
왕기 피지하라. 왕은 그 피하라. 이게 지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뭐 국상 아란불이 꿈을 꾸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고두막한이 공식적으로 이제 내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나라군을 막은 내가 힘이 더 세니까 이제 임금자리를 나한테 양보해라. 넘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왕은 그 피하라 한데 재난지러시니 그러니까 이 고우루 단군께서 참 그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것을 어렵게 여겼더니 10월에 이달이면 기원전 87년 10월 달이에요. 제 우한 성질이 그 고우루 단군께서 근심 걱정으로 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황제 해부르가 입하시니라. 임금의 동생인 해부르가 이제 임금이 되었어요. 기원전 87년에. 자, 동명왕은 고두막한이에요. 동명왕이 이병협지불이언을 이 군대로서, 이제 군대 힘이 더 세거든요. 고두막한의 군대가. 군사로서 협박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거늘 군신이 임금과 신하가, 임금은 이제 해부르죠. 해부르.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은 뭐 아람부를 비롯한 여러 이제 신하들이 판안지러니 난감하게 여겼더니 난감하게 여겼더니 국상 아란불이 재상인 아란불이 주알 아랠 주자예요. 아뢰어 이르기를 통화집인 통화는 지금도 흑룡강성 통화현이 있어요. 거기에요. 통화의 물가에 통화의 강가 가섭의 들판에 유지하니 땅이 있으니 토양이 고유하여 토양이에요. 토양이 아주 기름져 가지고 기름고자 뭐 기름진 땅 유자니까 땅이 아주 기름져 가지고 의 오곡하니 오곡을 농사짓기에 마땅하니 가도라 가히 도읍을 할 만합니다 하야 수 권왕이도하니 드디어 해부르 왕에게 권해서 도읍을 옮기게 되니 시위 가서번부여요. 이것을 가서번부여라고 이루고 혹은 동부여라. 이것을 가서번부여라고 이루고 혹은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동부여라고도 이렇게 불렀다. 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해부르는 말이에요. 해부르는 천자의 자리에 있다가 제후로 강등이 되어 가지고 천자는 고두막한에게 넘기고 제후로 강등이 되어 가지고 가서번으로 가는 겁니다. 뭐 조금만 더 하죠. 북부역이 이제 하입니다. 북부역이 하. 5세 단군.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고두막인데 5세 단군 고두막인데 이룬 두막누라. 그러니까 이제 4세 단군 고우루 다음에 천자를 5세 단군 고두막한이 계승을 하는 거예요. 북부여의 5대 단군으로서. 원래 이제 정통이었던 그 해부르는 이제 제후로 강등이 돼서 내려갔어요. 이런 두막누라 그랬어요. 두막누. 그래서 이 두막누라는 것이 환단곡에 2번 나오는데 22대 그 색불루 단군의 할아버지, 21대 소태 단군 때 그 우현왕의 봉함을 받았던 고등이라는 분을 두막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고두막한을 또 두막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두막누라는 것은 뭐 제 해석은 지난번에 제가 2가지로 해석을 했었죠. 두라는 것은 머리, 으뜸이란 뜻이에요. 막누라는 것은 2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마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두막누, 그 마을은 더 확대되면 나라니까 두막누국은 최고의 나라. 지난번에 두막누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최고의 나라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막누를 머리라는 뜻으로 보면은 우두머리, 두막누라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재위는 22년이에요. 기원전 108년에서부터 87년까지 22년이죠. 21인데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재위, 임금의 자리, 천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27년이에요. 이것은 기원전 86년부터 60년까지. 그럼 이제 26이 나오는데 플러스 1을 해서 27이 되죠. 자, 계유 원년은 이게 기원전 108년이에요. 시위 단군 고으로 13년이다. 단군 고으로 13년이죠. 왜? 121년에 임금이 됐으니까 13을 빼면은 108이 나와요. 쟤는 위인호준하시고 이 고두막하는 사람됨이 아주 호걸스럽고 준걸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용병이러시니 아주 잘 군대를 움직였더시니 아주 그 용병에 능했다는 거죠. 용병에 능했더시니 상견 북부여 쇠하고 일찍이 북부여가 이제 쇠약해지는 걸 보고 한나라가 쳐들어와도 그걸 막아내질 못해요. 그런 걸 보고서 한구 치성하사 한나라의 그 오랑캐들이 도적구자거든요. 아주 치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북부여를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고서 개연유 제세지지 이러시니 개연이 이 세상을 구제할 뜻이 있었다 이거예요. 세상을 구제할 뜻이 있었더시니 지시하야 이에 이르러서 즉위여 졸본하시고 졸본에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주몽 성제도 졸본에서 임금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졸본이 어디냐? 지금의 한국, 중국, 북한, 뭐 일본 모든 학자들은 요령성 환인연의 오녀산성이 그 졸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단연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는 졸본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졸본에 대한 논문을 한 편을 썼어요. 지금 고주몽 성제가 그 동부여에서 동남쪽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거든요. 동남쪽으로 보면은 결코 그 환인연 지방은 서남쪽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졸본에서 지금의 중국에 수분하라는 강이 있어요. 그 졸본을 홀본이라고 불렸죠. 광개토대왕 비문에서는. 이곳이 대진국 시대 때는요. 솔빈이라고 불렀어요. 솔빈. 그 다음에 금나라 요나라 때는 속빈이라고 불렀어요. 금나라 때는 훌폼이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이것이 수분이 됐어요. 지금 수분하가 졸본에서 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보 선생이나 이유립은 수분하시다. 수분하 유역인데 정확한 지점은 찝지를 못했어요. 수분하의 수양진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수양진을 못 찾았어요.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수분하 지역이에요. 졸본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후기 북부여를 졸본부여다, 동명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호동명하시니 스스로 동명이라고 호를 했어요. 그래서 동명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명부여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고열가지 후야라. 이 고두막한이라는 분은 고열가의 후손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을해 3년이다. 을해 3년이면 이제 이건 즉위년부터를 따져야 되겠죠. 기원전 106년이다. 제자장 전격하사 이 고두막한께서 스스로 장수가 되어서 이 경문을 전달을 해요. 소지에 무적하니 이르는 곳마다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고두막한이라는 분을 대적할 사람이 없으니 뭐 적이라는 뜻보다는 그런 명사보다는 대적하다의 뜻이에요. 불수널은 만 한 달이라는 뜻도 있고 10달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는 10달은 너무 길고 해서 만 한 달로 볼게요. 만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중지 5천이다. 그 무리가 5천 명에 이르게 되었다. 매 여전에 매양 더불어 전쟁을 할 때 한구가 한나라 오랑캐가 망풍이게다. 저 바람만 보고도 무너졌다. 이것은 이제 먼 데서
바라만 보고도 무너졌다. 그 기세만 보고도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망풍이 괴하니 수인병하시고 드디어 이 군대를 이끌고서 도구려하시고 구려하를 건너시고, 구려하라는 것이 고구려하예요. 구려하가 고구려하고 이것이 그 서암록이에요. 서암록. 근데 서암록이 고두막한의 고향이에요. 삼성기에서 서암록인 고두막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 고향 땅이에요. 추지 요동 서안평하시니 추격을 해가지고 요동 서안평까지 이르렀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요동 서안평이 내 고고리 국지지라. 옛날에 이 고리국의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 고리국이 해모수의 고향이면서 고두막한의 고향이면서 이것이 한나라 때 요동 서한평이면서 그리고 대진국 때 서경 압록부고 요 나라 때는 상경 임항부예요.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의 파림좌기예요. 파림좌기. 근데 거길 가려면은 그저 서요하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이 구려하라는 것은 뭐 요하도 볼 수 있지만 동요와 서요가 합한 그 요하도 볼 수 있지만 서요하도 볼 수 있어요. 추지 요동 서안평하시니데 고고리 국지지라. 가보 22년이다. 이게 이제 기원전 87년이에요. 시위 단군 고우루 34년이다. 요건 기원전 87년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고요. 제 견장하사, 제께서 이제 본인이 안 가네요. 장수를 파견해서 배천지 한구하시고 이 배천의 한나라 오랑캐를 격파를 했다. 배천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도에다가 뭐 배자 들어가는 걸 다 찾아보니까 하나 있긴 있어요. 하북성 그 창녀현 동쪽 20리 되는 곳에 이 백아보라는 것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 배천이 또 한 번 나와요. 197년에 발기가 공손탁의 군사를 빌어가지고 고구려를 치다가 자기의 동생인 그 계수에게 패하자 배천에서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천이 그때도 한번 나와요. 어쨌든 이 배천은 어딘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백아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유민 병력하야 유민들과 더불어 힘을 합쳐가지고 소양에 향하는 곳마다 연파한구하고 연달아 한나라 도적들을 격파하고 금기수장하여 그 지키는 장수를 사로잡아가지고 거의 유비하니라.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막을 것자 막고 또 방비를 하니라. 을미 23년이라. 요 뭐 고두막 단군은 맞춰야 되겠네요. 조금 빨리 해서. 을미 23년이다. 북부여가 그 이게 86년 사건 아닙니까? 이제 86년에 북부여의 정통이 제후나라로 강등되는 거예요. 북부여가 성읍을 들어가지고 항복을 하고 누에 욕부한데 누차에 걸쳐가지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이 보전하고자 한데 제 청지하사 고두막 단군께서 그걸 들어줘가지고 강봉 해부루 위후하시고 해부루를 강봉을 해가지고 등급을 천자에서 제후로 내리는 거예요. 강봉을 해서 제후로 삼으시고 천지 차릉하시니라. 차릉에 그를 옮기니라. 이 차릉이라는 것이 통화연이고 가서번이에요. 가서번. 제 전도 고치하사. 그래서 이제 기원전 86년에 드디어 북부여의 5대 단군으로 취임을 하시는데 고두막 단군께서는 그 앞에 그 취약대, 북치고 나팔을 불고 하는 그런 그 취약대를 앞에서 세우고 그들에게 인도를 하게 하사 솔중수만이 무리 수만 명을 거느리고서 입 도성하사.
자, 도성에 들어갔다 했는데 저는 이 북부여의 수도를 백악산 아사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악산 아사달로 들어가서 잉칭 북부여 하시니라. 잉은 이때 여전히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북부여라고 일컬으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후기 북부여라고 얘기를 하죠. 추 8월에 가을 8월 달에 여한구로 한나라 오랑캐와 더불어 누전후 서암록하지상하사 대첩하시니라. 여러 번 서암록하, 서암록하는 이거는 서요하예요. 서요하의 서암록하지상, 어떤 그 물 다음에 상자가 나오면 이 가라는 뜻이에요. 가. 우리가 강상하면 강가, 해상하면은 해변가, 뭐 호상하면은 호숫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강가란 뜻이에요. 서암록 강가에서 여러 번 전쟁을 해서 대첩하시니라. 크게 그 승리를 하시니라. 이민 30년이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기원전 79년인데요. 기원전 79년 이민년이에요. 호랑이 해인데 5월 5일에 고주몽이 탄강 후 차릉하시니라. 이 고주몽 성제께서 차릉 동부여네요. 동부여에서 탄강하시니라. 생일이 5월 5일 단오날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이 날을 광계절이라고 합니다. 넓을 광자 10개자. 이 광계절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신유 49년이라. 자, 이제 돌아가시는 해인데 신유 49년은 기원전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래 임금자리에 있었죠. 기원전 108년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기원전 60년까지 신유 49년, 뭐 근 50년 임금에 있었네요. 재붕하시니, 이 고두막한께서 돌아가시니 이 유명으로, 유명은 돌아가실 때의 명으로 장우 졸본천하고 졸본천에다가 장례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수도는 백악산 아사달이라고 보고 자기가 그 졸본에서 처음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졸본천에 장례를 지내고 태자 고무서가 입하시니라. 그 태자인 고무서 단군이 북부여의 마지막 단군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이것이 기원전 60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를 강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북부여기 전체가 가서 본 부여기까지 마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윤창열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북부여는 고조선을 개성하였지만 고조선의 전 영역을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국 분열 시대가 되어서 이제 고조선의 옛 영토에는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남사만, 옥저, 동해 등의 여러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여의 국통은 북부여의 시조 해모수 단군의 고손자인 고주몽이 이제 세운 고구려로 개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서본 부여기 강독이 있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